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택시업체에 운영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교통약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정읍시의회 이도영 의원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수혜 시민도 늘고 택시기사의 수입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하면 수혜 시민도 늘고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도 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이 의원은 또 장애인 콜택시 업무와 관련해 정읍시는 장애인 업무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교통행정 업무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 점검과 정산 검사 방식을 통일된 매뉴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생기 시장은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면 부대 경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무주군에 체험과 관광 두 가지를 즐길 수 있는 슬로우푸드 거점센터가 마련됐는데요. 이로 인해 농가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전북 무주군 분안면에 체험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슬로푸드 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21일 분안면 장안리에 조성된 슬로푸드 거점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슬로푸드 거점센터에는 전통 향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음식체험 시설과 생태체험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점센터에서는 동자개가 주재료인 어죽과 다슬기국 등 금강을 테마로 한 메뉴를 맛볼 수 있으며 강에서 직접 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는 철렵 체험도 가능합니다. 또 주변 야산에 조성된 생태체험장에서는 토종 머루와 달에 으름 등을 채취해 맛볼 수 있습니다. 한편 슬로푸드 거점센터는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속 농산물을 사용 농업 부가가치와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업 공간이자 소득 기반, 또 분안면을 우리 군 또 하나의 관광 거점으로 키울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지쳐있는 도시민들에게 슬로공제 분함이 휴식처가 되기 바라며 KLN 유희광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두 발로 걷는 감성여행길, 두 발로 걷는 달 이야기길, 두 발로 자전거길 등 3개의 여행 테마길을 조성했는데요. 이 테마길은 앞으로 남원 여행에 걷는 즐거움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남원시는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보도 등을 이어 두 발로 걷는 감성여행길, 두 발로 걷는 달 이야기길, 두 발로 자전거길 등 여행 테마길을 조성했습니다. 두 발로 걷는 감성여행길은 광활루원, 금수정 등 남원시의 주요 관광지를 잇고 있으며 총 길이는 12km로 걷는 데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두 발로 자전거길은 남원시 요천에서 곡성의 섬진강까지 이어진 40km의 자전거길로 요천의 자전거 도로를 곡성까지 이어 조성했습니다. 두 발로 걷는 달 이야기길은 광안루에서 출발해 달봉까지 이어지는 10km의 트레킹 코스로 달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긴 달거북 바위, 달개미 고개 등 17곳을 지나갑니다. 애기봉 또는 달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왕복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거리인데 이 거리를 걷다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찾고 볼거리도 보면서 이야기가 있는 곳을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원시는 세계 여행 테마길을 남원 여행의 감각적인 브랜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KLN 한결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구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은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구하는 범시민 실천 캠페인을 벌이자고 선언했습니다. 또 이들은 선언문에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구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 저탄소 생활 습관,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는 함께하는 과학행진이 열려 시민들은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1일 세종소방서에서
특수재난 전문 대응을 위한 119 특수구조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119 특수구조단은 세종 남부 지역을 담당할 대테러 구조대와 화학물질 노출 사고를 담당할 화학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테러 구조대는 전국 시도 단위 중 최초로 창설됐습니다. 또한 119 특수구조단은 평상시에는 일반 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테러와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현장 속으로 신속하게 출동해 전문 구조의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44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을 포함해 국립재활원과 국립국제교육원, 호남지방통계청 등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행자부는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해 표창 수여와 포상금 지급 등을 할 계획이며 우수 사례를 일반 기관에 널리 전파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연휴를 대비해 국내 및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먼저 국내 여행의 경우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와 안전한 물, 음식 섭취, 진드기 물림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은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여행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1339로 연락해 조치를 취하도록 밝혔습니다. 그 외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나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